5월부터 은행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몰라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있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은행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 때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 계좌를 만들었지만 출금 한도, 이체 한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뀝니다. 5월부터 바뀌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5월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금융권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계좌 한도 상향입니다. 신규 계좌를 개설했는데 50만 원 정도 이체하려고 하니까 한도에 걸렸습니다. 정말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5월 2일부터는 이 한도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편하셨던 분들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공지사항을 발표한 신한은행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금융위원회 개선 요청에 따라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거래 한도가 5월 2일부터 일괄적으로 상향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 5월 2일 목요일부터입니다. 자, 이때 변경되는 내용 살펴보시면 영업점 창구에서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것 앞으로는 300만 원까지, ATM 인출 그리고 ATM 이체할 때 기존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이고요. 전자금융거래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거니까 이제 5월 2일부터 ATM기, 영업점 창구, 계좌이체 모든 금융거래 한도 계좌가 일괄적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사실 지난해부터 권고해왔던 내용이 5월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입니다. 여기에서 신규 계좌 이체나 출금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라는 권고안이 이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에 나와서 정부와 은행권이 계속 토론을 펼쳤는데요. 이유는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1일 한도 30만 원까지 또 1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피해자가 적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렇지만 요즘 30만 원, 100만 원 과거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돈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한도가 필요한 분들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은행 통장 하나 만드는 것 어렵고 계좌 이체할 때 금액 자체도 너무나 소액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2016년부터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사기가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대포 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최근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 하는 것이 금융거래 한도 계좌 일괄 상향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편하게 하루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던 출금 한도, 이체 한도 5월 2일부터 조정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하실 때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6월 이전에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들이나 금융사기범들이 내 통장이나 내 계좌 또는 증권이나 각종 금융정보를 탈취해가서 나도 모르게 대출받아가는 겁니다. 돈을 빌려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먼저 신청해달라. 그러면 언제든 나도 모르게 나쁜 놈들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 사기꾼들이 아무리 내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아 가려고 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 개인정보, 인터넷, 디지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셔야 보이스피싱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금융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한 다음 금융거래 차단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등록되었는지 문자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 가능합니다. 저축은행도 가능하고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보이스피싱이나 여러가지 명의도용, 정보 유출 이런 내 계좌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신청했을 때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받을 때 카드론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이렇게 새롭게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조회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를 등록했는지 등록하지 않았는지 조회하게 되는데요. 차단 정보가 만약 등록되어 있었을 때는 새롭게 거래를 할 때 신규 여신거래, 그러니까 대출받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 이것을 바로 중단하고 이 거래가 맞는지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범들이 나 몰래 대출을 하는 경우, 이때는 만약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니까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불편하다, 해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때는 즉각 해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가시는 것이 좋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도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렇게 사전 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금융회사든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해제되면 마찬가지로 문자를 통해서 통지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단 신청 서비스를 신청했다, 신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겠죠. 피싱범,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카드사, 캐피탈 회사 이런 곳에 나 몰래 내 정보를 활용해서 내 돈을 빼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원에서는 차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확인한 다음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이런 각종 금융회사의 내용을 조회해보고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원과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사전 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여신 제공 불가, 그러니까 대출 안 된다, 돈 못 빌려주겠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미리 사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너 혹시 보이스피싱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통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스피싱범 입장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에서 돈 못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본인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1월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의심될 때는 내 계좌,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는 1월 22일 이미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서비스 이용 방법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의심될 때는 일괄적으로 바로 모든 내 통장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사 19개사,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신청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그리고 전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페이인포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여기에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신청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것도 기억나지 않을 때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